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영상에서 이제 평행도 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번에는 이제 측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측정이 설명을 뭐 입체 자료로 만들기도 참 복잡하고 그래서 참 난감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뭐 이 3D로 그린 거라든가 뭐 그런 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측정하는지 실제.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건 나오는데, 이 평행도가 측정이 인터넷상에 제가 유튜브에서 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한 가지 종류밖에 검색하는 게 영상이 없더라고요. 인터넷에 다 뒤져봐도 한 가지만 여러 개 이제 쭉 있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왜 영상을 안 올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영상을 안 올리네요. 뭐 제가 측정 장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평행도를 측정하는데 인터넷에서 이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평행도,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 측정 방식이 요겁니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거. 이제 전에 이거 진직도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진직도 설명할 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바닥에 물체를 정반이죠, 정반. 측정 정반에 물체를 측정 대상으로 얹어놓고 그 윗면을 이렇게 측정하는 게 진직도는 아니다. 근데 진직도 측정 검사에도 그렇게 측정하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엄밀히 말하면 진직도는 아니다. 진직도 아니고 뭐다? 평행도를 측정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평행도 측정 검사하는 거 보면은, 이제 영상 찾아보면은 바닥에 꼭 이렇게 사각인 물체를 얹어놓고, 사각은 아니어도 평평한 형태를 가진 이제 물체를 얹어놓고 측정을 해요. 이렇게 해서 요 윗면이 요 바닥면은, 그러니까 이거의 개념은 이렇게 되겠죠. 요 이제 바닥면, 여기 이렇게 있겠죠, 바닥면이. 요 바닥면이 뭐 데이텀이겠죠, 당연히. 바닥면을 데이텀 피처로 삼고, 요 바닥면에 대해서 요 윗면, 요 면에 평행도를 보겠다.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영상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평행도 케이스 보면은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거, 요렇게. 요 구멍의 중심축의 평행을 본다, 바닥에 대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요 구멍이 데이텀인데, 요 구멍의 중심축이 데이텀인데 거기에 대해서 얘를 평행을 본다. 이걸 어떻게 측정하는지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이제 안 나와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저 부분이 수작업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워요. 저 부분은 평행도는 수작업으로 측정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측정하기 어렵고, 원래 저거 제대로 측정하려면 어쩔 수 없이 3차원 측정기가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요 원 표면을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원 표면을 측정한 다음에 그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중심을 또 산출해야 돼요. 단순히 이제 내가 기하공차를 지칭한 얘만 측정하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데이텀이 얘다, 얘의 중심축이다 라고 하면 얘에 대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그 중심축을 입체 공간상에다 그려야 돼요.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얘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 입체를 그려가지고 둘 사이에서 평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이제 게이지에 있는 측정값을 읽는 것만으로 측정 결과가 나오질 않는다. 결국은 이제 입체 3차원 공간 안에다가 그 중심축을 그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이제 수작업 방식으로는 측정하기 어렵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런 식의 측정은 3차원 측정기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평평한 평면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이렇게 게이지를 요 위에다 대가지고 얘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렇게 움직이면서 요 윗면을 긁으면 요 게이지의 값들이 쭈르륵 나오겠죠. 이제 그 값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얼마나 기울였나 측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의 측정 방식이 나온다는데, 저 위를 이제 긁게 되면 요걸 하나 복사해서 갖고 올까요? 요것만 복사해서 갖고 올게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론적으로 저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 실제 가공된 거, 가공된 현상. 실제 가공된 현상은 위가 이렇게 돼 있진 않겠죠. 일단
어떻게든 기울 거예요. 얘가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바닥하고 완전히 평행을 이루지 않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좀 크게 기울일게요. 마이너스 한 2도? 물론 이제 마이너스 2도 정도 이제 기울면은 저거는 이제 불량이겠지만 어찌됐든 이 정도 기운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오케이다라고 하면 최소한 공차 범주가 이 정도는 되고, 그쵸? 지금 이거 얼마 나올까요? 길이로. 이렇게 된다. 1.1mm 정도 되는데, 이거 약간 키울게요. 제가 뭘 좀 해야 돼서. 만약에 이제 공차 범주가, 평행도의 공차 범주가 이제, 2.3이니까 2로 맞춥시다. 2로? 2로 맞추면 되려나? 2로 맞추면 되겠네요. 자, 공차 범주니까 색상을 좀 다르게 할게요. 색상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고 공차 범주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요 사이에 얘가 들어왔으니까, 그쵸? 이건 오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오케이가 나도 실제 이제 아까 봤던 다이얼 게이지로 얘를 긁어보면 이렇게 쭉 계속 다운되는, 동일하게 쭉 다운되는 형태를 그리느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얘는, 기울기를 이론적으로 표현했을 때 저런 거고, 실제는 여기를 측정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일상 얘기하지만 표면에 거칠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가공 시 발생하는 진동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면은 이게 이제 오케이가 나왔다 해도 이 표면은 맞네요. 좀 널찍하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 있을 거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측정된 거면 이 각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 값을 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뭘로 줘요? 전체적인 그 게이지가 변하는 폭으로 주잖아요. 폭. 2mm 안에 들어오면 된다. 저 폭이, 변화 폭이. 그럼 오케이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측정을 했을 때 이 각이 얼마나만큼 기울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왜냐면 표면에 거칠기도 섞여 있고 다 이렇게 되는데, 일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진짜 저 각의 변화만 알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이제 표면의 거칠기라든가 저런 것들을 포함하는 걸 측정할 때는 이제 어차피 이제 주파수니까 덜덜 떨리는 거니까 앞에서 표면 거칠기 때 얘기 나왔죠. 뭐 단파장이라든가 잔파장이라든가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칠기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들은 거의 단파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단파장을 컷오프 잘라내는 거죠. 뭘로? 필터로 단파장을 걸러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평평하게 찌하는 전체적인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평행도에서 보고자 하는 건 그 전체적인 흐름, 평평하게 돼서 얼마나 기울어져가지고 가공이 됐는가, 그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걔만 좀 정밀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단파장 필터를 써가지고 필터를 단파장을 이제 컷오프 시키고 저게 이제 평행한 이제 선이 되게 일정한 흐름이 되게 이렇게 그렇게 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단파장을 컷오프한 그 값이 맞냐라고 하면 그 값도 솔직히 말하면 실제 저 위에 어떤 물체가 얹어질 거 아니에요. 저게 요 윗면에 평행이 중요하다 그러면 윗면에 뭐가 얹어진다는 건데, 실제 저 단파장을 컷오프해서 나온 경사는 실제 물체가 얹어졌을 때의 경사는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일전에 동료들 장치에서 이제 요거 보여드린 적 있죠. 바닥 쪽이 이렇게 실제로 가공될 거다.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 기울었느냐는 솔직히 보면은 가장 많이 튀어나온 애 2개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가장 높은 애 2개에 의해서 결정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실제 위에 설치되는 물체의 각도는 여기서 이제 가장 높은 애, 제가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높지? 얘가 제일 높으려나?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렇네요. 기울기를 좀 본다면 얘가 가장 높겠네요. 중간에 요 걸리니까 그럼 얘는 아니고 얘도 걸리네. 얘고. 그럼 다른 거 안 걸리겠죠? 대략적으로 이제 얘 기울기는 요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기울기는
원래 이제 저 전체 평균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흐름에 의해서 결정나진 않아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 이 차이는 상당히 미세하고 일반적으로는 요 거칠게 의해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기울기는 우리가 측정한 요 기울기보다는 완만해진다. 왜냐하면 요 밑에 하단으로 파지는 부분으로 파고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경사가 급해지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잡고 있는 경사, 우리가 이제 설정한 경사가 저게 제가 이제 1도로 설정을 했는데 얘를 이제 보면은 대충 찍을게요. 여기서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직교 켜서 수평하게 찍으면 제가 아까 설정할 때 2도 잡았죠 이거. 네, 2도 잡았죠. 2도 잡았으면 2도보다는 완만하게 나와요. 저 뭐 거칠기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거는 저 안쪽으로 파고드는 것들은 제외되고 가장 높은 쪽에 있는 것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세팅한 공차값보다는 완만하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게 실제 우리가 측정한 저 각이 정확한 우리가 이제 물체가 얹어지는 각이 아니어도 그 각은 이제 그거보다 완만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문제없이 그 값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런 거 얘기하면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 계세요. 선생님, 저 장파장이 저렇게 안 되고 했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아이고 오스냅이 걸려버렸네요. 너무 가까이 붙이다 보니까 오스냅이 걸려버렸는데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지글거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진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됐다면 이제 가공 조성이 가공 툴이 이 각으로 한번 들어와서 가공을 하다가 갑자기 이 지점에서 이 각으로 각도를 바꿔가지고 가공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가공 장비에서 그럴 일이 있냐? 그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공 장비의 가공 중간에 되게 심각한 힘이 걸렸을 거예요. 저 가공 툴의 궤적이 바뀔 정도의 어마무시한 힘이 걸렸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런 힘이 걸린다고 하면 그 가공기가 먼저 파손이 날 거예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간혹 가다가 제가 어떤 이제 전체적인 가공의 흐름, 추이를 얘기하면은 이런 사례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적인 가공 흐름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거 저거는 이제 가공기의 특성을 제대로 모르는 거다. 이거 제가 진직도 할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어떤 게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요 윗면 같은 걸 가공을 할 때 이제 이런 밀링 툴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밀링 툴을. 정면에서 볼게요. 만약에 이제 가공을 한다 그러면 밀링 툴이 이렇게 딱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윗면의 경사가 틀어지는 건 이 밀링 툴 자체가 진행하는 진행 방향이 기울어져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저 위가 안 틀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완벽한 평면을 맞춰서 가공 툴을 진입시킬 수는 없어요. 바닥면과 완벽하게 평행하게 얘를 진입시킬 수는 없어요. 세상에 그건 없다 그랬잖아요. 제로 가공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얘는 얼마만큼 진입을 할 때 얼마만큼 기울어져서 들어올 거예요. 이제 그걸 가정을 한다고 하면 자, 요거는 구성 요소로 밀링 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피벗 설정을 해야겠네요. 피벗 설정은 그냥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확인. 각도가 안 나오네. 잠깐만요. 피벗 설정을 다시 할게요. 피벗 설정을 요 윗면으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윗면으로 나오면 각도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얘가 완벽하게 저렇게 평행하게 안 들어오고 이건 이게 우리가 3D로 그린 거니까 프로그램이니까 저렇게 완벽하게 들어오는데 실제 가공 툴은 여기서 뭐 이제 살짝 뭐 지금 좀 과장해서 3.3도인데 이렇게 기울어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들어오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저 기운 방향으로 얘가 전진을 하겠죠. 이렇게 쭉쭉쭉쭉. 그래서 점점 이렇게 경사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얘가 여기까지 파고 들어왔어. 요만큼 파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각도를 이렇게 꺾을 수 있냐? 못 꺾는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도 보셨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지금 요만큼 파면서 이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각도를 바꾸려 그러면은 갑자기 얘가 여기를 눌러가지고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얘가 방향을 바꿀 수 있냐 이거지. 이게 단순히 밀링뿐만 아니라 선반이라든가 다른 모든 가공에 동일해요. 일단 가공 툴이 한번 딱 진입하는 진입각이 정해지면 가공 툴 자체가 그 진입각을 바꾸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거기서 미세하게 방향이 바뀌는 건 진동에 의해서 약간 떨림에 의해 가지고 방향이 바뀐 것처럼 잠깐 보이는 거지. 지그지그 보이는 거지. 그거는 다 표면 거칠기니 뭐 그런 거에 의한 거지. 이렇게 전체적인 가공의 흐름 그 자체는 아예 틀어지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너무 생각을 해서 우리가 기아공차를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나중에 이제 구멍 쪽 이게 저런 표면 쪽은 별로 상관없는데 표면 쪽을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구멍 쪽에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해서 볼 수 있을 때 대표적인 측정 방식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방식밖에 없다. 근데 이제 우리 기아공차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나? 이게 여기 구멍.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게 뚫어놨잖아요. 여기 구멍. 얘가 데이텀이야. A야? 그럼 얘의 중심선이 A잖아요. 지금 여기 기입된 대로 하면 얘의 중심선인데 중심선이 저 형체에 있나? 없잖아요. 그럼 저 중심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이 원통, 요 표면 전체를 다 스캐닝 해야죠. 이거 전체를 스캐닝을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공구가 뭐가 있냐? 결국은 3차원 측정기밖에 없다. 그렇죠? 3차원 측정기로 게이지를 요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요 표면을 다 읽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 표면을 그냥 읽으면 끝나냐? 만약에 이게 진원도다, 아니면 원통도다. 그럼 표면 읽은 값을 그대로 쓰면 돼요. 그쵸? 그 읽은 값이 얼마만큼 틀어졌느냐만 보면 돼요. 어차피 그 원통 표면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데이터는 누구야? 얘의 중심선이잖아요. 그러면 요 표면 데이터들을 다 3D 입체 공간에다 올려야 돼요. 입체 공간에 올려가지고 그 좌표들을 다 올려가지고 그걸 다 도시를 해주고 그 좌표들을 통해가지고 중심을 구해야 돼. 중심을 어떻게 구하냐? 뭐 그거부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진원도나 원통도를 할 때 진원도나 원통도도 이제 표면이 막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면 진원이라는 게 이제 어떤 값이 내가 공차값을 줬으면 이렇게 공차값에서 이제 작은 영역, 큰 영역 이렇게 요 사이 갭이 이게 공차값이죠. 요게 공차값. 이렇게 있으면 실제 이제 발생되는 형태는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가공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진원이 안 나온다는 거. 거의 진동이나 그런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원이 안 나오는 건 막 이렇게 우들두들하게 돼 있어요. 우들두들하게. 그럼 여기서 이제 중심을 어떻게 구하냐? 이제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특정 각도로 이렇게 땅 선들을 이제 꺾어 놓으면 이제 여기가 지름이잖아요. 여기가 지름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지름이 되겠죠. 교차하는데 여기가 지름이고 이 지름 두 선이 교차하는 데다. 근데 그렇지 않죠. 이게 계속 변하니까 그렇게 못 구해요. 그래서 이 진원도의 중심을 구하는 게 기초원이라는 걸 구하는 공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진원도의 저걸 구하는 게 4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뭐 최소 제곱 기준원이라고 해서 LSCI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최소 영역 기준원이라고 해서 MZCI라는 게 있고 최소 외접 기준원이라고 해서 MCCI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최대 내접 기준원이라고 해서 MICI라는 게 있어요. MICI라는 게. 이렇게 4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4가지 중에서 이제 결정해가지고 이제 적합한 걸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그걸로 이제 기준원이라는 걸 구해요. 기준원을 구하고 그 기준원의 중심이 이제 진원이 틀어진 얘의 중심이다. 이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약에 이제 저 원의 중심선에 이제 우리가 흐름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 표면 샘플링, 요 표면의 샘플링한 좌표들을 가지고 한 섹션, 그러니까 길이 단위죠, 길이. 전체 진행 길이. 진행 길이에 따라서 뭐 여기서 있는 진원을 구하고 요거의 중심을 구하고 또 여기서 있는 진원의 중심을 구하고 또 그래서 이제 이 중심 궤적들이 쭉 나오면 그걸 다 엮어가지고 지그재그 얘의 중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구해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뭘 구한 거예요? 데이텀의 중심을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심과 누가 평행해야 돼? 얘가 평행해야 돼. 얘의 뭐가 중심선이. 그러면 뭐예요? 똑같이 이제 여기서 했던 방법대로 여기를 또 3차원 공간상에서 좌표를 때려가지고 여기 있는 중심선의 흐름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실질적으로 각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심선이 하나 그려지면 요 아래쪽에서 중심선이 그려지면 이제 요 중심선에 이제 전체적인 진행이 있잖아요. 그 진행을 이제 여기다 옮겨서 붙이겠죠. 옮겨서 붙이고 거기에서 우리 공차값 준 공차값으로 영역을 잡고 거기에 대비해서 여기서 측정된 게 요걸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이걸 봐야 되니까 측정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그럼 그렇게 어려운 거 어떻게 측정해라 그러는데 솔직히 요새는 걱정을 안 하죠. 왜냐하면 요새 3차원 측정기들은 이런 것들을 이런 계산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다 내장을 하고 있어요.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표면에다 게이지를 대가지고 표면을 딱 긁어가지고 이제 정밀하게 스캐닝을 해주면 그렇죠? 그러면 측정이 됩니다. 표면을 스캐닝해서 이제 3차원 입체 공간으로. 근데 제가 이제 3차원 측정기를 얘기하면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선생님, 그럼 요새 3D 스캐너 있잖아요. 굳이 3차원 측정기가 없어도 3D 스캐너 가지고 스캐닝 해가지고 스캐닝 데이터가 그 3D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하면 안 되나요? 근데 그걸로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정밀도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D 스캐너는 이 3D 스캐너 써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정밀한 측정을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그 3D 공간상에서 3D 스캐닝 하면서 이게 얘는 3차원 측정기는 여기다가 이 표면에다가 아예 툴팁을 대는 거란 말이에요. 툴팁을 대가지고 실제적인 좌표를 읽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D 스캐너는 공간상에서 이제 빛이라든가 레이저라든가 센싱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는 왜곡이라든가 편차라든가 오차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D 스캐너, 이제 비접촉식으로 이제 3D 스캐너 해주는 거에 이제 가장 비싼 장비, 비싼 스캐너의 최대 정밀도가, 오미크론? 네, 오미크론으로 봤어요. 거기 카탈로그 상에. 실제가 아니라, 실제 내가 그걸 써보질 않았으니까 몰라요. 오미크론이 진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증을 해야지. 근데 이제 그 비싼 그 3D 스캐너, 그 회사 카탈로그 상에는 우리는 오미크론까지 보증을 합니다. 근데 오미크론도 안 되죠. 왜냐면 우리 기아홍차는 1미크론은 읽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1미크론 읽어야 돼. 오미크론이면 너무 띄엄띄엄 읽어. 오미크론은 안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 3D 스캐너로 우리가 이제 어떤 기아홍차를 측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믿고 쓸 수 있어야 하고, 그 3D 스캐너의 측정이 오차가 없다라는 걸 믿고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정밀도가 1미크론 이내로 들어와야 돼요. 1미크론 이내로 스캐닝할 수 있는 스캐너가 3D 스캐너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3D 스캐너로 이제 공간상에 저걸 그려가지고 이제 평행도를 이제 좀 쉽게 편하게 측정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되고 이제 3차원 측정기에서 요 표면을 다 툴팁으로 다 찍어가지고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하는데 요새는 거의 이제 3차원 측정기 이제 비싼 것들, 싼 건 안 돼요. 자꾸 얘기하지만 싼 건 안 돼. 싼 건 안 되고. 비싼 이제 3차원 측정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면을 자기가 알아서 다 이렇게 다 스캐닝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 좌표를 입 3D상에 놔주고, 거기서 자동적으로 중심 축까지 찾아줄 거예요. 축까지 다 찾아줘요. 찾아주고, 거기서 이제 얘랑 비교해서 그 비교 값까지 다 얹어준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이런 구멍에 대한 중심축에 대한 측정 자체는 아예 이제 엄두도 못 낸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거, 이제 동력진단 장치 요거 하는데, 요 구멍에 대해서 하려면 꼭 그렇게 측정을 해야 되냐. 그럼 옛날에는 측정 못 했을 거 아니냐.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이걸 다 실시간으로 다 스캐닝을 할 수 없잖아요. 이 면을 얼마나
자동으로 이렇게 다 면을 긁어주지 않는 이상은 이걸 다 사람이 일일이 측정을 할 때 이 면 전체를 다 스캐닝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는 방식이 이제 일반적으로 4점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3D 그 3차원 측정기도 초반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게 연속 측정 자체가 안 됐어요. 연속 측정 자체가 안 돼서 사람이 일일이 어떤 위치를 툭툭툭 하고 찍어줬어야 됐거든요. 3차원 측정기로. 그러면 이제 거기 좌표까지는 이제 기록을 하는데, 연속 측정이 안 되는 3차원 측정기. 지금도 아마 저가의 3차원 측정기는 연속 측정이 안 될 거예요. 이 표면 연속으로 이렇게 쭉 긁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안 되는 3차원 측정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기본적인 형상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여기 원이잖아요. 원이면 이 구멍, 우리 이제 이 구멍에 대한 기형체를 본다 그러면 여기에 초입에 4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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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쪽 4분점. 요렇게 찍어요. 요렇게 이제 3차원 측정기를 땅땅땅땅 찍어요. 만약에 3차원 측정기가 없으면 여기를 찍으면서 동시에 내가 찍은 부분의 높이까지 측정을 해요. 네. 높이랑 좌우 위치. 3차원으로 내가 다 일일이 자로 재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3차원 측정기가 없다 그러면. 일일이. 내가 찍은 점에 높이, 그 다음에 좌우 위치, 그런 것들을 다 재가지고 그걸 다 비교해야 되니까. 어딘가 기준을 마련해놓고. 한 군데 기준을 마련해놓고. 그렇게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네 점에 대한 3차원 좌표를 따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3차원 좌표를 따면 3차원에다 우리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직선을 긋고, 이렇게 직선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이제 아이고 틀어졌다. 이렇게 직선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이 점, 이 선하고 만나는 이 점이 여기 초입의 중심이다. 초입의 중심. 초입의 중심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것만 가지고는 중심축이 다 안 그려지잖아요. 중심축이 안 그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얘를 여기 내부, 그쵸? 안쪽. 안쪽에 있는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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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을 측정해서 마찬가지로 십자선을 그리고 얘의 중심을 따요. 그러면 아까 얘의 중심 땄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어요. 그럼 3차원 공간상에서 저렇게 따가지고 딱 이으면 뭐 하나의 흐름이 나오죠. 흐름이 나오면 이제 저 각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속 측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저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기되는 이제 얘기는 뭐냐면, 아니 실제 이걸 측정을 연속 측정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안 나온다. 우둘두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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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올 거다.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측정하면은 이거는 오차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차는 있겠죠, 당연히. 오차는 있는데 상관없다. 왜? 가공의 흐름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제가 아까 이제 여기 있는 밀링 툴을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 밀링 툴을 가지고 얘가 한번 각도가 결정이 나면, 진입하는 진입 각도가 결정이 나면 가공을 하는 중간, 그러니까 얘 가공을 중간에 멈췄으면 모르겠어. 가공을 멈추고 툴을 잠깐 띄었다가 다시 붙여가지고 가공을 한다. 그러면 각도가 바뀌겠지. 그럼 물리적으로 내가 외력이 가했으니까. 외력을 가했고, 어쨌든 가공하는 중간에 가공을 멈추고 풀렀다가 다시 쪼였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어져요. 안 틀어줄 수 없어요. 진행 방향도 틀어지고 다 틀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요 가공해야 되는 면을 끝까지 다 이거 한번 고정된 상태에서 가공을 끝까지 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절대 안 틀어져요. 틀어질 수가 없어. 틀어지는 게 물리적으로 안 맞아. 이 가공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공 장비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밀링이라든가 선반의 특성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이제 여기서 요 구멍 뚫린 거, 요 중심을 실제 연속으로 측정을 했을 때 요 중심이 이제 오돌도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이 단파장들은 뭐다? 저건 표면 거칠기고, 우리가 볼 건 저게 아니라는 거지. 저건 표면 거칠기고, 아니면 진원이 안 나오는 거고, 진원도가 틀어진 거고, 중심축은 어쨌든 이것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흐름을 나오는 장파장이다. 우린 그 장파장의 흐름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측정을 한다. 아니면 요새 이제 좋은 장비 갖고 있는 애들은 그냥 이 면 전체를 연속으로 측정을 하고 그 이제 장비가 다 알아서 그렇게 처리해 준다. 그래서 가공 자체는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체 여기 나오는 케이스들은 그 두 가지 타입, 3차원 측정기,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평행한 평면 같은 경우는 수작업으로 작업하기 좋죠. 이렇게 수작업으로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그냥 면을 긁어주는 것만으로, 한 방향으로 긁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측정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자유롭게 이제 X자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다. 네, 그렇죠. 뭐 가장 좋은 건 이 면 전체를 다 측정하는 게 좋은데 사람이 수작업으로 측정할 때 그게 안 돼요. 결국 이제 이 면 전체를 다 측정하고 싶으면 얘도 자동으로 연속 측정이 가능한 모든 면을 다 쫙 스캐닝 해가지고 하는 거, 뭐 그런 방식밖에는 이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기형체 할 때 자꾸 요 가공의 흐름들을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형체를 뭐 이해를 하려면 가공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공의 특성을 알면, 이거는 뭐 불필요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측정할 필요 없어. 그래서 측정이 간략화되고 간소화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공의 특성이 이해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국비 과정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이제 직업훈련 학교 가면은, 난 설계를 배우는데 여기 가면 꼭 가공 실습이 있더라.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도 이제 대학을 이제 전문대로 이제 기계설계과를 나왔는데 학교에 가공 실습이 있었어요. 요새 대학은 기계설계과 가도 가공 실습이 없을 거예요, 학교. 저는 이제 그게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꼰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공 실습이 없는데,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학생일 때는 가공 실습하면서, 아니 난 설계 배우러 왔는데 내가 이 가공 실습을 왜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졸업할 때까지도 가공 실습한 건 전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계 쪽을 좀 더 깊게 파면 팔수록 점점 중요해지는 게 뭐냐? 설계자가 가공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제대로 된 도면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학원에서 이제 국비는 이제 정부에다 신청을 해야죠. 우리 국비에 수업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인이 떨어져야지 할 수 있는데, 그 신청할 때 기계 설계 종목으로, 요새는 NCS니까 NCS 기계 설계 종목으로 두면 가공 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학원들은 다 탈락시켜요. 물론 학원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일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영세한 업체고, 그럼 영세한 업체는 기계 설계를 가르치지 말란 얘기냐, 뭐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기는 해요, 영세한 업체인데. 근데 원론적인 걸 들어가면 원래는 그게 맞아요. 기계 설계를 하려면 가공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가공에 대한 이해를 가장 확실하게 하려면 가공을 해봐야 돼요. 해봐야 이제 가공에 대한 이해가 돼요. 잘 돼요. 그러니까 안 해봤다고 가공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라는 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잘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새에서 진짜 아쉬운 건 뭐냐면, 그런 이제 가공 기계를 보유한 직업훈련 전문학교, 그런 데서는 그럼 가공을 제대로 가르치느냐? 그렇지 못해. 가공을 제대로 못 가르친다는 게 가공 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가공을 하는 방법은 잘 가르쳐요. 가공 기계를 다룬다든가 뭐 캠을 다룬다든가 이런 것들은 잘 가르치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공 실습을 하는 거는 가공을 잘하기 위해서 가공 실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공을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가공을 도면 쪽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없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가공의 이해에 대한 설명, 뭐 그런 게 아니라, 야, 가공할 거면 거기 원점 맞추고 어떻게 가공해. 이게 선반 가공이면 선반 가공의 특성이 있고, 밀린 가공이면 밀린 가공의 특성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특성 차이가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이게 저 대학 때 저런 실습을 했다 그랬잖아요. 대학교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대학 때 수업한 것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 그랬다 했잖아요. 내가 이 가공을 왜 배워야 돼? 난 설계 배우러 왔는데. 이 생각이 든 게, 이 설계와 가공의 연계성을 대해서 설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실습하래. 그냥 가공물 가공하고 만들래. 가공기계 쓰는 법 알려주고. 그러면 그 단계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가공과 설계가 이렇게 연결되네? 그거를 잡아서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준다라는 거지. 지금, 제가 전체 직업훈련학교가 수업하는 방식을 모두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잘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땐 제 대학 때 그 실습한 거하고 별반 다르게, 그리고 저 강사 되기 전에 한번 연수받았다 그랬잖아요. 연수받으면서 가공하는 걸 제가 봤어요. 거기는 이제 가공 기자 장비도 있고, 연수받을 때, 그거 가지고 이제 수업하는 것도 봤는데, 그냥 가공 실습만 냈다 드립다 시켜놓지, 얘가 도면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쥐뿔도 안 해요.
아니 어차피 그렇게 쥐뿔도 안 할 거면 그냥 일반 학원 장비 없는 학원에다가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가공을 꼭 해야지만 가공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한 거냐?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도면하고 엮어서 가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설명해주면 말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영상만 보여주고 말로도 충분히 가공과 도면의 연계성을 이해시킬 수 있어요. 가공의 특성을 설명해줄 수 있고 그걸 이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일반 학원 가공기계를 보유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학원에다가 가공기계가 없다라고 무조건 컷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잘못됐고 실질적으로 가공기계가 있든 없든 중요한 거는 실제 수업 내용에서 가공과 도면의 연계성을 설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심사하는 쪽에서 봐줄 필요가 있거든요. 제대로 설명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이게 수업 중간에 발생하는 일이니까 이제 아마 그 심사하시는 분들은 변명이 있을 거예요. 아니 수업하는 거 일일이 저희가 들어가서 다 듣기 전에 그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냥 어동탕에 가공기계만 장비만 보유했고 가공 장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과목이 들어가 있으면은 무조건 오케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있어도 그거에 관련 가공과 도면의 연계성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든 검증을 해야 돼요. 심사하는 쪽에서. 그래야지 그게 의미를 가지는 거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금처럼 그냥 가공 실습이 있어. 그러면 거기 설계 배우러 온 애들은 저랑 똑같은 생각할 거예요. 아씨 나 설계 배우러 왔는데 내가 왜 가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짜증나가지고.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대충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대충 해가지고 끝내자 이러고 있다고요. 가공기계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저도 대학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해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왜 이해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이걸 왜 이해해야 돼? 가공기계를? 난 설계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 가공과 설계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 이거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가공기계에 대한 이해가 잘 돼야지 기계공차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가공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측정값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 측정값도 가공에 대해서 몰라서 엉터리로 측정값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학원들 거의 이제 100%의 학원들 교육기관들이 다 엉터리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엉터리로 수업하시는 분들이 참 독특한 게 가공 수업을 하시는 강사님들 계세요. 실제로. 가공 수업을 하는데 왜 기계공차를 저렇게 이해하지? 왜 그렇게 이해하느냐? 가공과 도면을 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연계해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가공의 특성과 전혀 연계해서 생각 못해요. 근데 뭐 그분들이 잘못했냐? 왜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대학 때 그렇게 수업을 들었고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수업이 서로 이거 연계성을 하나도 생각 못하게 수업을 해요. 그냥 따로따로 띄어가지고 수업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평행도의 측정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영상은 좀 짧게 끝나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